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전국에 있는 모든 메가스터디 산하 학원이 바로 이 전대실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요, 전국 대단위 실전 모의고사의 줄임이고요. 원래 메가스터디가 이제 가지고 있던 전국 단위 모의고사의 컨텐츠가 이거였는데 이제 한동안 이제 대성학력 평가랑 함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좀 잠시 안 했던 컨텐츠가 되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메가스터디가 자체적으로 모의고사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으면은 8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전국 단위의 이콜 모의고사라고 한번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전대실무라고 하는 것이 부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딱 1년에 2번 보는데요. 6평 전에 한 번 보고요. 다가오는 9월 모의고사 앞두고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총 2번의 시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콜 모의고사는 이제 사라지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오메가 모의고사라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좀 더 이제 많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튼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유월모의 평가를 앞두고 이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도 볼 수 있고 전대실무도 볼 수 있고 양질의 모의고사를 2개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더프도 외부생이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대실무도 꼭 메가스터디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좀 좋은 결과, 그러니까 이제 요 시험이 6월 모의고사에 많이 좀 적중을 해가지고 다가오는 9월 모의고사 때는 또 더 많은 분들이 시험을 봤으면 하는 그런 뭐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는 게 또 제가 잘 되는 거니까요. 자, 무튼간에 오늘 이 전대실무를 본 소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아, 정말 메가스터디가 칼을 갈았구나. 물론 이제 수학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학은 정말로 칼을 갈았구나 라고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문항의 배치라든지 혹은 난이도라든지 기존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고, 또 우리가 항상 유월모의 평가 그러면 항상 신유형 문제, 좀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끼잖아요. 평가원 시험이 항상 그 유행을 주도해 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새로운 신유형스러운 문제들을 좀 내놓으면서 좀 학생들로 하여금 앞으로 유월모의 평가 앞두고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봐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양질의 문제가 좀 다소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국의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그냥 탁 하고 보기에는 마냥 쉬운 어떤 시험지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5월 학력평가랑 비교하면 확실히 얘가 좀 더 빡빡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싶은 문제긴 한데 어떻게 시험지를 구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메가스터디 학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가지고 혹시 시험지 남은 거 있냐, 이거 판매가 되는 거냐, 혹은 이게 온라인 판매가 좀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참 6월 모의 평가를 대비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반 학생들이 시험을 쳤기 때문에 어쨌든 해설 강의를 찍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저희 회사 그 메일로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는데 아마도 안 된다라는 답변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풀 영상은 저희 반 학생들한테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유튜브 상에는 이제 선을 잘 지켜서 올려도 되는 부분까지는 아마 올려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제가 알기로 요 전대실무가 메가스터디에 이제 유명하신 선생님들께서 다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나면은 이제 해설 강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링크 같은 게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유튜브 상에서 막 몇 번 문제 해설이 궁금해요, 뭐 뭘 보고 싶어, 이런 건 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중에 혹시나 이 시험이 어땠냐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혹은 이 시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이 좀 어땠습니다
이 정도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일단 제가 좀 주요 문항들을 제가 공통 문항만 일단 좀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좋은 문항들이 좀 다수 포진돼 있어요. 다수 포진돼 있고 어쨌든 준킬러 문항들이 좀 빡빡하게 쫙 있어서 뭔가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문항별로 좀 필요한 것들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아마 오늘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게 뭔 소리인지 조금 이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주요 문항만, 물론 이제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시험을 친 분들만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6월 모의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도 보면 그렇지만 12번 라인에 좀 뭔가 좀 빡빡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11번, 12번, 13번 요 라인에 좀 뭔가 학생들로 하여금 이건 뭐지 싶은 그런 당황스러운 문제를 넣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저는 보여요.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도 그냥 주어진 식을 그냥 보면은 이게 지금 나보고 뭘 하라는 건가 싶지만 결국은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에서 5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결국 G5 빼기 G2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요 모양이 나올까를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X에 6을 집어넣고 X에 4를 집어넣어서 G5 빼기 G2를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모르는 문자 2개의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을 더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인 건데요. 지금 거기 보시면 fx가 g의 x 빼기 1에서 g의 2분의 x 돼 있잖아요. 제가 앞선 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써놨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작년 9월 모의고사 21번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딱 시험지 보자마자 했잖아요. 이게 나보고 뭐 하라는 건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양쪽에 등호되는 부분에서 처리하는 문제 하나 있었잖아요.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이 문제에서 좀 이 문제를 착안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시험지에 보시면은 g의 x 빼기 1 빼기 g의 2분의 x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에 있는 x 빼기 1과 2분의 x가 같을 수 있냐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x에 2 넣어주면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x에 2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빨리 뚫고 지나가야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을 것 같고요. 12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인데 일단은 모든 자연수 m의 값이 5하고 6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5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고 6을 집어넣어도 성립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6을 집어넣었을 때 맨 마지막 값 절대값의 a의 6에서 a8을 뺏는 것이 0이 돼줘야 돼요. 얘가 0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빼서 0이 된다고 하는 건 얘가 결국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물론 얘도 이제 0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 얘가 양수가 된다라는 말은 a의 6이 결국 음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얘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a 6일 때 요 점이 이제 a의 6이다라고 하면 요 점이 이제 a의 8 되는, 정확히 서로 부호 체인지가 되는 요 상황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7일 때가 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주어진 게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제 AK가 양일 때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배의 공차 D가 되는 거고요. AK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2배의 A의 K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캐치해서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걸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은 보시면은 집합의 특징이랑 조리제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집합이라는 이 내용은 어쨌든 교육청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특히나 이제 5월달 학력평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집합 소수 많이 갖고 오는데
어쨌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얘가 겹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건 같은 게 두 개 있으면 개수로 칠 때는 한 개로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좀 부분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9인 2차 함수인 거니까 사실상 fx가 준 거예요. 왜냐면 시작은 9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0에서 연속이고 좌미분, 우미분 같아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그 식을 보면은 0에서의 미분 계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차항의 계수잖아요. 그 1차항의 계수가 12이기 때문에 얘도 1차항의 계수가 12가 돼야 돼요. 그리고 상수항이 4니까 여기도 상수항이 4가 돼야 돼. 즉 fx를 그냥 준 겁니다. 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려보면은 0에서 4를 이렇게 지나게 되고 얘를 이제 왼쪽을 그려보면은 기가 막히게 접해요.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미분 가능하게 3차 함수 붙여가지고 극값을 내가 두 개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주면 돼요. 이렇게 돼주면 전체 그 극값의 위치는 하나, 둘, 셋 되는 거지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GT를 모으라 그랬잖아요. GT라고 하는 건 극값의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하나, 둘이 한 개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결국 여기가 이제 계산해 보시면 2분의 a잖아요. 결국 이 2분의 a를 집어넣은 게 바로 0이다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때 이제 뭘 쓰시면 되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조립제법을 쓰시면 돼요.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이 제가 별표를 3개를 박아놨는데 요거 제가 2주 전에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했어요. 저희 반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어요.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테마 특강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그냥 나왔어요. 이제 요거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얘를 다룬 문제는 없는데 한번 나올 때가 됐다 했는데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다가오는 6월물 평가를 앞두고 물론 이제 인쇄가 들어갔는지 이미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막판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나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봤다면 조금 흠칫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4번은 제가 기울기와 길이의 비율이라 적어놨죠. 이건 어쨌든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게 1대 1대 2,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5 요걸 이제 딱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지수함수의 성질이라 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수함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같은 길이를 잡아요. 길이를 잡는데 얘랑 똑같은 거를 가져오면은 여기는 표시를 좀 다르게 할게요. 여기서 요렇게 해주면은 지수함수 상에서는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높이차 요거 있죠. 요 높이차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높이차 요 높이차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같아질 수가 없다고요. 실제로 만약에 같은 길이를 밀었는데 만약에 뭐 어떻게 할까요?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2L이라고 하잖아요. 2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밑이 2가 되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두 점의 출발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출발 지점 사이의 요 거리는 얘가 1이 돼줘야 됩니다. 1이 돼줘야 어떻게든 요게 2배가 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가요. 근데 지금 14번의 문제를 보면은 뭔가가 평행 이동했죠. 평행 이동했는데 결국은 AB랑 AC 같은 길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C잖아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걸로 가요. 그 말은 얘를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요 높이 차가 똑같아야 돼요. 높이 차가. 결국 얘가 지금 같은 길이를 가지잖아요. 이렇게 같은 길이를 가지잖아요. 같은 길이인데 높이 차가 같아지려면은 결국 얘가 평행 이동밖에 없어요. 하나의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뭘 알면 좋냐면은 결국 얘가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요 곡선의 모양과 요 곡선의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증가하는 속도랑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그래프의 모양이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점이 요 점으로 평행 이동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가 출발해서 이렇게 된 거, 또 얘가 평행 이동되어서 이렇게 된 거, 요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에 보시면은 X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 있는 얘가 6이고 얘가 K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 길이를 알아내는 거 훨씬 쉽죠. 이 전체 길이는 이제 12가 되어지는 거고 요 길이는 이제 2K가 되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이 문제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림상에서 1대 3대 루트 10, 1대 3대 루트 10 얘를 쓰게 되면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이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 K 값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만나는 이 교점까지도 굉장히 빠른 템포, 이게 3이 나오거든요. 이 3을 굉장히 빠른 템포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스타일은 이제 정말로 이제 그동안 안 보이던, 못 봤던 신유형의 문제가 맞는 거고, 제가 그동안 이제 요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평가원이 얘를 이제 뭐 검토를 한다. 그래서 이거 메가에서 냈네? 그럼 빼야지? 그럼 이제 또 못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육모에 적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검토위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막 다 걸러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수능에서는 모든 걸 다 보고 다 걸러내는 거니까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15번도 제가 별표를 4개를 쳐놨죠. 저는 이제 꾸준하게 요거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모의고사가 실현시켜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마 기억하건대 2022년인 걸로 기억해요. 2022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22번 문제. 자, 2022년 3월 학력평가 22번을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에 있는 이 함수가 연속이 되면요, 연속인 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이 가능해지면서 이 전체를 내가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미분 가능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gx가 관통할 거면 어디를 관통해야 돼요? 0을 관통해줘야, 관통해서 원래는 미분이 불가능한 건데 앞에 여기 있는 이 x가 있어가지고 얘를 부드럽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요 당시에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0에서 관통하고 나머지는 이제 접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접해줘야 전체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그 개념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나오는 15번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결국 이 f의 제로가 제로다라는 말 왜 줬겠어요? 절대값 f 앞에 x가 있죠. 결국 한 번만 관통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 이제 미분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이제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f라고 하는 게 관통하고 접하는 이 상태로 바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는 이제 계산 문제로 가게 되어지는 건데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인수 정리를 알면 좀 편해요. 마지막에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 gx라고 하는 게 x가 양수일 때 결국 이거에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b로 빼내면은 x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x 빼기 b분의 a라고 하는 게 얘랑 같던지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건데 얘랑 같아지는 건 이제 b가 1일 때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 b가 1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결국 여기 있는 x 빼기 b분의 a가 x 빼기 2분의 a랑 이렇게 같아지는 거다로 처리하시면 빠르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15번은 이제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에다가 이제 뭐까지 물어본 거다. 어쨌든 극한의 수렴 조건 그리고 인수 정리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적어낸 함수의 어떤 상황을 주고 걔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메이저 시험에서도 어쨌든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 3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 나올 때가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 6월 모의평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6월 모의평가 15번에 정적분으로 적용된 함수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6모 때 또 15번에 정적분으로 적용된 함수가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6모를 앞두고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죠. 어쨌든 평가원은 또 평가원의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15번의 마지막 계산을 하다 보면은 2차 함수의 대칭성으로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어서 마지막에 넓이 공식으로 짜잔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세한 거는 아마 여러분 제가 저희 반 학생들은 계산할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인데요. 20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삼각함수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20번에 현재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평가원은 이제 20번 문항에 간단한 삼각함수 그래프를 줬는데 이제 이번 전대 실무에는 거기에 도형을 넣어서 문제를 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14번에 이제 사인 코사인 도형이 들어가는 그 위치를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6모 10번 그리고 9월 10번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번 전대 실무에는 9번에다가 사인 코사인 법칙 도형을 넣었기 때문에 어쨌든 20번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삼각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거기에 도형을 껴서 풀 수가 있었던 거죠. 다만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랑 도형이 늘 나오면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게 대칭성이잖아요. 이거를 꼭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거기 문제에서 루트 2대 루트 3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각이라는 걸 활용하면은 AB의 길이를 충분히 그 길이 B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닮음이 보여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A가 되어지고 C가 되어지고 요 점이 이제 AB의 중점이겠죠. AB의 중점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제가 M이라고 둘게요. 그랬을 때에 이 길이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2분의 K잖아요. 물론 이제 AB의 길이를 K라고 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2배씩 처리를 해가지고 예쁘게 이제 얘를 그냥 K라고 둬버리면은 원래 여기가 이제 루트 2K가 되어지는 건데 2배 했으니까 2루트 2K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피타를 써주시면은 얘가 3K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써보시면 되냐면은 얘를 요렇게 내려버리잖아요. 내려버리면 얘가 닮음을 볼 수 있어요. 합해서 90도, 합해서 90도, 합해서 90도. 그리고 얘가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 되어지는 거냐면 1대 2루트 2대 3이에요. 1대 2루트 2대 3이에요. 따라서 이 길이가 K면은 이 길이는 무조건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3분의 K가 돼야 됩니다. 요 길이가 뭐가 되느냐면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돼줘야 돼요. K.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대 2루트 2대 3 요렇게 진행이 돼줘야 되는 거고, 여기 좌표는 나와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2,0 요렇게 나와 있고, 여기 있는 요 좌표는 센터가 되어지는 거니까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1,0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제 들어가면서 뭐가 나와 버리냐면 이 A의 좌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A의 좌표를 그냥 밀어 넣으면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B에다가 닮음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항상 1대 2루트 2대 3 1대 2루트 2대 3 요거를 빨리빨리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번 굉장히 조금 뭐랄까, 저는 이게 좀 학생들이 좀 당황하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좀 약간 전반적인 느낌은 사설스러워요. 근데 요즘 평가원이 워낙 이제 사설을 따라가려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문항이다라고 봐져요. 뭔가 느낌이 이제 직전 수능 21번을 참고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직전 수능 21번이 이제 함수의 극한이 나오면서 인수정리 쓰는 게 나왔잖아요. 그걸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 결국 이제 그 문제상에서 제가 지금 함수의 선택이라는 말 썼잖아요. 이게 왜 선택이냐? 요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거기 문제를 보시면은 t가 0일 때랑 t가 1일 때 성립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0을 넣어주시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이제 x의 제곱이 되고, 분자를 제가 지금 칠판에 써버리면은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냥 분자를 제가 통틀어서 그냥 제가 라지 AX라고 할게요. 분자를 통틀어서 라지 AX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얘가 몇 차 함수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6차 함수예요. 왜 6차인지는 알겠죠? 거기 F가 3차고 옆에 있는 게 이제 F에다가 뭘 한 거니까 3차 곱하기 3차에서 6차가 되는 거예요. 즉 얘가 t가 0일 때는 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t가 1일 때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라지 AX가 되고 얘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뭘 생각하면 좋냐면은, 이 라지 AX를 내가 여차하면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일단 얘가 제곱인데 얘가 0이에요. 그 말은 얘가 뭐가 없어야 돼요? 상수항이 없어야 되고 1차항이 없어야 되고 2차항이 없어야 돼요.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 분모는 최저차항 개수 비교거든요. 최저차항 개수 비교했는데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분자의 최저차는 3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반드시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거냐면 x세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6차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 덩어리가 더 있어야 되는 건데, 얘 봐봐요. 얘 1로 가요. 1로 가니까 얘가 x-1,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니까 얘도 사실은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약분이 되겠죠. 근데 약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극한이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최소한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은 모든이란 말 보세요. 모든 실수 t 값이 0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곱인 게 오면 안 되고 나머지 뭔가 하나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다만 그냥 얘를 최고차항을 뭐 k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라지 AX가 지금 곱하기로 돼 있잖아요. F 곱하기 뒤에 뭐 더 있잖아요. 말을 알 수 없어. 좀 답답하네. 아무튼 F 곱하기 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를 K 곱하기 K 요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답지랑은 전혀 다른 풀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나열을 써보면은 K,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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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B 요렇게 써보시면은 내가 이 중에 뭘 해서 선택을 해서 F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F 3차니까. 내가 K를 선택해주고 이제 뭐 요렇게 두 개하고 요렇게 하나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건데,
해보시면 이런 선택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F는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혹은 F는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F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조합을 잘 해가지고 끼워 맞춰주면 이제 B 값과 A 값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이제 해석지도 뭐 좋은 풀이가 있지만은 좀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얘를 보자마자 얘 3개 있고 얘 2개 있네 이거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내가 뭘 선택할까를 고르는 건데 선택은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이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22번은 늘 나오던 수열의 귀인합석 정의가 되어지는 건데요. 요게 진짜 신기한 게 지난주에 있었던 5학년 평가 22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뭔가 어떤 기준이 되는 특정 값을 주지 않고 그냥 A2랑 A5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A2를 뭔가를 두고 난 다음에 거기서 좀 케이스 쳐가지고 A5랑 갖다 처리해서 하는 게 마침 거의 지난주에 있었던 5월 학년평가 22번의 재탕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5월 학년평가 22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와중에 계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줄이는 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과 요 22번의 방법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일일이 다 A1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A2만 뽑아내도 거기 관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의 해설지를 보면은 일일이 다 A1을 구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A1과 A2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A2를 구하고 나면은 A1을 빨리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있었던 전대실무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스타일들을 연습해보고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무튼 좀 작년 6월 물평가 못지않게 좀 뻑뻑하고 어려웠던 시험이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아무래도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시험을 아직 본 적 없는 분들은 가까운 메가스터디 학원이나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혹시나 이 시험을 구해서 쳐볼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셔서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지에는 이제 메가스터디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해설해 놓은 해설 강의가 아마 업로드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반 학생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 저희 인강 앱에 올려드리는 그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메가스터디가 평가원 시험을 앞두고 과거의 전대실무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